이 시스템랩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롤 모델이 있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다른 건축을 하게 될 텐데 또 한국에서의 이런 사무실의 역할들도 또 달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궁금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65명 정도 되면 전체 직원 수가 그러면 이거를 아뜰리에라고 가정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65명을 어떻게 유지를 해서 아뜰리에적인 그 감성을 가지고 건축을 이뤄낼 것인가. 근데 사실은 50명이 넘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기업화된 어떤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할 것 같긴 해요. 한 명에 있다가 2명이면은 유지비가 2배, 3명이면 뭐 3배, 4명이면 4배. 이제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산술적인 10명일 때 100이 들어갔으면 20명일 때는 200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거의 승수 같은 개념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험 뭐 어쩌고 네, 뭐 엄청나게 맞아요. 많은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나죠. 예, 훨씬 네. 많이 늘어나는 그 승수 개념 같이 뭐 정확히는 승수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는 설계비라는 거는 계속 일정 수준 이상을 받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고정비라고 얘기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 나가야 되는 비용이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명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규모를 그거 하기 위해서 소위 매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본능적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그 매출을 관리하려면 이 사람들 월급 주고 뭐하고 운영을 하려면 그 시간들이 가성비가 높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주로 규모가 크면서 설계 단가는 낮더라도 그 전체 예산이 높은 이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를 선택하기 시작해서 몇 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뜰리에의 결을 잃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의 양들이 많아지면서 결은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져있는 경우다. 그리고 해외는 안 그렇잖아요. 뭐 이런 뭐 자하진도 뭐 펄쪽 엔지니어도 뭐 400명 넘어가고 뭐 자하도 뭐 250명?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노먼포스 1000명? 뭐 예를 들면은 대형 아뜰리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형사들도 많은데 그럼 걔들은 뭐야? 그게 그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 나가면서 규모가 커진 게 아니라 그들은 설계비 단가 자체도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렇게 포지셔닝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들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그 인식의 문화도 되게 중요하죠. 그 우리가 10몇 년 전의 설계비랑 그러니까 평당 설계비 변화진 게 없어. 뭐 15만 원이다. 뭐 예를 들어 오피스 빌딩은 평당 설계 뭐 15만 원이야. 저거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얘기 들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이거를 그 밸류를 만들 수 있게 너무 힘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설계 사무소들도 결국은 그거를 볼륨으로 가져가고 한 번에 매출 규모를 많은 거를 이제 끌고 오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그 아뜰리에 결이라는 거 풀릴 때까지 잡고 있는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인원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조직이 아닌 거니까. 이제 5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저가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비 단가를 올리고 노동의 강도나 시간을 예전보다는 훨씬 압축적으로 줄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강도가 정해진 시간을 되게 밀도 있게 갈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철야 이런 것만 없애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잠재적인 기대치로 남아 있으면은 그 주간의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주말에도 못 나오게 하고 주 5일 안에 압축해서 끝내버릴 수 있게끔 하게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일을 지시하는 거에 명확도도 되게 높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의 밀도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노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근무일지를 적게 돼 있거든요. 52시간 동안 비슷하게 타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발 하루 8시간이라는 걸 일부러 채우지 말아라. 그게 손해다. 그러니까 6시간 해도 되고 5시간 해도 된다. 그러니까 52시간은 채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넘지 말라는 거지만은 그 의식적으로 그걸 채워야 된다고 해요. 원래 40시간이면 40시간보다도 덜 일했다고 월급 깎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그거는 연봉 계약으로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덜 쓰고 한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더 장점을 줄 수 있는 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내부적인 회의를 무조건 1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한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근데 그 회의 시간에 1분 늦을 때마다 1,000원이야. 누구를 막 참고로 우리 회사에서 제가 제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루에 출근해서 자기가 일을 하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을 할 거다라는 걸 이렇게 적게 돼 있고, 난 퇴근할 때 내가 오늘 하기로 한 일이 뭐뭐뭐뭐를 했다는 걸 마킹을 하고 작업의 결과를 포스팅하게 돼 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쫙 타일처럼 올라와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들은 야 이거 갖고 와봐 해서 너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시점에 그냥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이 친구가 좀 약간 그 좀 잘못 가고 있으면은 거기에 바로 커멘트를 달거나 아니면은 뭐 재택도 하고 다 지금 막 흩어져 있으니까 커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화상회의 접속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커렉션을 하는 거를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인프라는 그렇게 깔아주는데 그렇다고 계속 실시간으로 그걸 보진 않는데 적어도 뭔가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시점에 그 사람한테 출력해서 갖고 와보라든지 뭐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냥 궁금한 사람이 봐라. 그리고 관리자가 궁금한데 안 봐서 놓친 거면 관리자 책임이고 올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철저해요. 적어도 그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그 평가에서 중요한 그게 잘 안 되면은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초반에는 벌써 시행된 지 이제 몇 년 됐지만 초반에는 그 시간 할 동안에 일을 하겠다. 이거 너무 귀찮다. 아침에 와서 30분 그거 쓰고 퇴근하기 전에 이거 작성하는데 이거 한 30분, 어떤 건 1시간까지 걸린다. 그 시간도 업무 시간에 당연히 늦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 먹으러 나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한 6시간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제가 되게 우겼어요. 나는 건축을 난 글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오늘 뭐 할지도 적을 수 없으면은 회사 나올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뭐 할지도 없이 회사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다 적고 질문도 던져야 돼요. 자기가 나름의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걸 풀기 위한 과정을 적고 그다음에 그 중에 몇 개를 했다. 근데 뭐 한 50%밖에 못했다. 그럼 50% 적으면 되고 50%. 그래서 1년 이렇게 정착이 되고 난 후에는 뭔가 그게 어떻게 보면 하시는 일이 이 시스템 랩이라는 어떤 단어하고도 그게 업무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원래 회사 이름이 이제 더 언더바하고 시스템 랩인데 원래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들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더바 앞에는 모든 이상한 종류의 시스템 랩이 다 분사를 하는 개념이었고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고 다 분사해서 나가는데 그럼 뭐냐? 근데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정신을 쉐어할 수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일하는 그 코어 밸류는 우리가 같이 가져가자. 그래서 옛날에 1호제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이제 훨씬 좀 적극적인 시스템이죠. 훨씬 직원이 몇 명이다가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멤버가 몇 명이다라는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회사라는 거가 공간적인 그 장소에 묶여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우리 다 랩탑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자리를 다 없앴어요. 없애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 이제 클라우딩 베이스로 전환을 그때부터 다 해놨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 없어지고 어디나 가서 하니까 이제 재택도 이제 먼저 시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 흩어져. 왜냐면은 대신에 그 흩어짐을 가능하게 했던 게 지금 얘기한 이제 그 시스템, 그 레코드 키핑을 해서 그거를 계속 매일매일 블로그 올리듯이 포스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거고 지금 세 군데 찢어져 있는데 이제 올해 한 군데 더 찢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흩어져도 돼. 그거는 일하는 공간은 지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쨌든 썸웨어 그냥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되게 편했겠네요. 편해서 그렇죠? 야 잘됐다 우리 그럼 차라리 완전 셧다운하자. 그리고 우리가 6주간을 셧다운을 했어요. 코로나 6주간을 셔다운하고 대신에 카페에서 일하는 건 금지. 왜냐면 걸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만 일하고 그럼 6주간 셧다운하니까 너무 좋지. 좋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일해야 되는 공간이 회사보다 못하는 거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월세 같은 데서 작아내니까 그냥 좀 있는 건 괜찮은데 6주간을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 나오면 안 돼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6주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팀별로 몇 명씩을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걸로 해서 바꿔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그때 뭐 비율을 정했었어요. 30%는 무조건 재택을 하자. 왜냐면 너무 여기 나오니까 이제 밀도가 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쪽에서 이제 분산 오피스 같은 개념이고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데 지금 자리 잡아주고 이제 랩탑만 가지고 가서 일하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일 태스크 중심으로만 가자. 시간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계속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분산 오피스가 한 개가 더 늘어나고 해서 점점 그거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희망하면 이제 분사로 넘어가는 이제 모델의 원년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자. 그 전부터 이제 랩탑 쓸 때부터 다 그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좀 저희한테는 중요해요. 그리고 마침 올해가 저희가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3월 5일이 저희가 이제 10주년 되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뭐 서로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커뮤니티의 문화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팀 2개 조합해서 이 프로젝트를 배당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쉐어하고 이런 구조로 이제 가는 걸로